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양모를 발전시켜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실 요원을 안으시고 양모 기지들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지난 기간 전국 도처에 수많은 양호장들이 일떠서고 여러 단위들에서 양화학화를 실현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사 2015년 11월 17일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을 찾으시어 양모를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쌀쌀한 강바람을 맞으시면서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청성님께서는 그날 거듭 당부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우리 양호는 당의 수산정책관찰에서 큰 예우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물우리 양호를 장려하고 대저로 벌려서 물고기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문만 내지 말고 실제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그날 경애하는 총성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일꾼들이 한 가지를 해도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호장은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양모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물우리 양호는 세계적인 양호 추세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과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물우리 양호를 적극 장려할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 많은 양호 방법과 기준을 확립하고 우량 품종의 물고기 종자와 사료 문제 해결이 이루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종합적인 사료 가공 기지를 꾸려놓고 양호를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후에도 여러 양호 기지들을 찾으시어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호를 꾸준히 밀고 나가 물고기 생산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켜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국의 모든 강하천 호수들에서 그물우리 양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호 활동이 대대적으로 근기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호 부문들에서는 앞선 단위의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고 선진 양호 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 수역에 대한 새끼 물고기 방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나라의 수산 자원을 늘리고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지고 나가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산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의 나무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다음에 나무 심기에 필요한 튼튼한 나무들을 원만히 생산하는데 기본을 두고 나무 생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종합된 데에 하면 전국적으로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밭나무, 돌배나무를 비롯해서 100수십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생산하였습니다. 올해 도시 군들에서 산열매나무와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비롯해서 유용한 나무모들의 생산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양묘장과 함경북도 양묘장들에서는 나무모 생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해전 나무모 생산을 비롯해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을 받아들여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양 관리인데 우리 양모장에서는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필요와 뿌리내림 성장촉진제를 비롯한 영양제들 자체로 개발해서 나무 생산에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집약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모 생산을 위한 시설들을 또 확장하고 거기에 통합적 체계를 받아들여서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성 비료의 지속 기간을 보다 누리기 위한 연구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 발전을 앞세우면서 나무모 비배 관리를 과학화하는 데 힘을 넣어 올해에도 2천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나무를 몇 년째 키우는데 올해만 해도 단나무 열매를 수십 톤 따가지고 고려 생산에 이바지하고 군안에 수리마 올리마에 많이 이바지했습니다. 종평군 산림경영서 일꾼의 말에 의하면 올해 이들은 나무모 생산에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사름열과 안성을 훨씬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 재배와 온실 재배를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온도 보장과 물 주기를 기술적으로 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 단나무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튼튼하게 키워냈습니다. 지금 각지의 나무모 생산단의 근로자들은 올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살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당이 부르는 것으로 달려나가 비약과 혁신의 거저기를 이뤄온 전세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애국 청년들의 대우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손교구역의 청년동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의 청년동맹원들 속에서 날로 탄원율이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보의 성스러운 처사에 섰던 제대군인 동무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적극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대군인들인 백승전, 림효신 동무들이 구장지구 탄광융합기업사 사련시 미공농장으로 탄원하였습니다. 저는 군사공무 시절 수도 평양의 불발굴 거리를 그려보면서 서서를 지켜왔습니다. 어젯날에는 혁명의 군복을 입고 수도의 밝은 불빛을 지켜왔다면 오늘은 석탄전선에서 저옥의 불빛, 사회주의 불빛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경례하는 아버지 김종론 스님께서 우리 탄원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일을 잘해. 청년 탄원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칠 굳은 맹세를 다지며 새로운 처소로 떠났습니다. 풀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토끼 기르기를 잘하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단위들이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토끼를 기르는 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 지고 과학화를 실현해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들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토끼사를 새로 꾸리고 토끼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군안의 학교들에 새끼 토끼를 1000마리 정도 이제 공급했는데 이 새 토끼사가 건설됨을 해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한 해에 4천 내지 5천 마리 토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군 수입 방역소와 연계하고 또 우리 자체로 약물을 만들고 토끼를 새끼 나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꼭 해서 이제 학교들에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경험 보게 되면 모기 보장에서 이 생풀보다 가공 모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함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기 경험을 살려서 올겨울에도 가공 모기를 가지고 겨울철 토끼 사양 관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끼사를 새로 건설하면서 주목한 것은 토끼 기르기 과학성과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존실과 과학기술보급실, 치료실과 격리실, 사료보관 창고, 종자 토끼 칸, 새끼 토끼 우리 칸, 집체 사육장으로 꾸렸습니다. 토끼 기르기에 필요한 모기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야산, 또 학교 구내의 이런 빈 공간들에 토끼들이 아주 좋아하는 풀들을 많이 심고 가꿔서 학교 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이 날로 우심해질수록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투철한 반제기급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해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꾸려진 계급교양 고점들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재난과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강요한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최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존시물들을 보면서 누구나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 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행위와 약탈을 일삼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강도적 방법으로 울사오조약을 날조하고 40여 년간에 걸치는 식민지 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만고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고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굳은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에 불법무의한 호위문서인 울사오조약을 날조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는 특대용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의 체결은 주권 국가들 사이의 자본적인 의사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모건 정부의 최고 주권자였던 고종 황제가 국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제약 체결을 완강히 거부하자 일제는 군사적 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계획부터가 강제성을 존재로 했던 것만큼 그 날조 과정 또한 불법무도한 위협과 공갈로 일관됐습니다. 그때 많은 무력으로 황궁 안팎을 겹겹이 포위한 속에 일본 군국주의의 우두머리들 중에 한 놈인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사또 혼병대장놈을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 종부 대신들을 강제로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박했습니다. 당시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의 보고서에는 을사오조약 체결 당시 일본군 기병연대와 포병연대까지 한양 내에 투입하여 완전 장악했다라고 하면서 조선강점의 첫 번째 공로자가 제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을사오조약의 원문인데 이 강도적인 조약에 찍힌 도장은 고종의 옥세가 아니라 일제가 소위 합법성의 회피를 쓰기 위해서 당시 외부 대신이었던 매국역족 박재순의 도장을 강탈해서 이 날조문에다가 제멋대로 찍어놓은 사기 협잡의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일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칼을 휘둘러서 날조해낸 이 을사오조약을 내들고 40여 년간이나 조선의 국권을 강탈했을 뿐 아니라 야만적인 통감 통치와 총독 정치를 실시하면서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한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는 특대용 반인민족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반인민족 범죄의 시효가 없듯이 1100배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 우리 인민의 의지 역시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의 과거 제약의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 피로써 결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임무입니다. 정말 돌아볼수록 우리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것입니다. 어젯날 열강들이 우리 조국이 전엄과 주권을 마음대로 침탈하던 굴한 때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국가의 전엄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는 자주적이고 강력한 강국이 우리 조국입니다. 위대한 강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더욱 굳게 지키고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게 됩니다. 철천지 원수들이 이 땅에 남긴 원한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가셔질 수 없으며 기어이 1100배로 피값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복도자들의 선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차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6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4,134만여 명, 사망자는 661만 9,200여 명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서 최근 하루 동안에 1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7만여 명이었던 하루 감염자 수가 15일에는 10만 2,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기는 지난 9월 14일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 30% 늘어났다고 합니다.
13일 따스통신은 수도에서의 감염률이 높아지기는 9월 중순일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첫 8개월 동안에 고혈압 환자들 속에서 혈압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10여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류행병 전파 이전 시기와 전염병 전파가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의 혈압을 대비한 결과 대류행병이 퍼지기 시작한 초기에 고혈압 환자들 속에서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최근 큰 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이 전한 데 의하면 현재 해당 지역의 큰 물 수위가 70년 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큰 물로 강이 범람해서 도로와 고리들이 물에 잠기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큰 물로 도시의 3분의 2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상경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16일 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5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최근 케니아에서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혹심한 가물로 야생 동물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에 의하면 지난 9달 동안 200여 마리의 코끼리와 5마리의 들량, 300여 마리의 줄말 등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가물이 지속되면서 모기와 물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보호구를 설정하고 코끼리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평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었습니다. 신원과 장풍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11월에 들어와서 대부분 날들의 낮 최고 기온이 오늘처럼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11일과 12일에는 평년보다 6도 이상이나 높아서 날씨는 아주 푸근했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에 낮 기온이 평년 정도로 내려가면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15일부터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6도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앞으로 며칠간 지속되면서 날씨는 따뜻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7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희천을 비롯한 자강도 남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산발 쪽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흐려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 소위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사고가 없도록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8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